안녕하세요. 책 붙는 신의 HSK 실전 모의고사 조승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1회 그리고 독해 일부분 첫 시간인데요. 자, 제가 드디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기로 유명한 파트가 바로 독해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막 듣기를 시작하거나 독해를 시작하거나 또 나는 HSK 6급 입문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일단은 독해 2부분, 3부분, 4부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부분을 여러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부분을 학습하고 오시면 훨씬 더 성적이 빠르게 오르니까요. 다른 부분을 학습하시고 기초 어휘량을 쌓고 나서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강의에서 1파트는 버리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은 나는 합격만 하면 돼요. 저는 입문자예요. 빨리 취득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예요. 만약에 나는 고득점을 취득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파트가 바로 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분이 어려운 이유는요. 자, 일단 유형부터 보셔야 될 텐데요. 저랑 같이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부터 D까지 4개의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자, 거기에 문장들이 있는데요. 틀린 문장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나머지 3개의 문장은 다 틀리지 않은 오류가 없는 문장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어감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감으로 푸는 것보다는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파트가 바로 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총 몇 문항? 10문항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1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을 실전 연습처럼 여러분이 계속 해주셔야 여러분의 실력이 실전처럼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출제 경향 및 풀이 전략인데요.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출제 경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있다 보면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이 더 꼬이는 파트가 바로 이 1파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오류의 유형을 빠삭하게 파악만 하신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류는 오류인데요. 첫 번째는요. 어순상의 오류입니다. 자,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인데 갑자기 뒤에 와야 할 목적어가 수어보다 앞에 와 있다던가 자, 이런 어순상의 오류. 자, 두 번째는요. 문장 성분의 남용 또는 결여. 자, 남용을 했다라는 건요. 많다라는 얘기죠. 즉, 주어, 수어, 목적어가 하나씩만 있으면 될 텐데 갑자기 수어가 문장에 2개가 등장을 한다거나 자, 결여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거나 수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기타 다른 성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요. 어휘 호응, 즉 따페이 문제인데요. 자, 어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보다 보면 단어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이 나았다라는 단어 수어를 들으시면 뒤에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목적어가. 나았다 하면요. 뒤에 보통 수준, 수치, 목표 뭐 이런 단어가 오셔야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목적 지점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간의 호응 구조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접속사와 특수구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접속사가 떴다. 접속사는 A절과 B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앞에 A절에 쓰인 접속사와 B절의 접속사가 서로 호응하는 구조인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호응 구조가 일치한다면 또 뭘 확인해야 된다? 오류가 없는 내용인지 내용상의 논리 구조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 베이, 시 이런 특수구문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출제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논리상의 오류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논리 오류는요 전혀 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따페이도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안 되는 문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순이나 문장 성분의 남용 결여는요 둘 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기본 어법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어법 어렵지 않아요. 이따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어법, 즉 어순을 파악을 하고요.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이렇게 쪼개 읽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휘 호응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어와 목적어, 자주 호응하는
만나는 구조들끼리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세트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같이 만나는 전치사 구가 있다, 개사 구가 있다. 그것도 묶어서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리 노트를 좀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접속사와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급용 접속사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들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테고요. 사이에 어떤 표현들이 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지 쓰임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수구문도 여러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조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미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논리 오류입니다. 자, 논리 오류 아까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주어와 수어의 관계, 주어와 목적어 또는 수어와 목적어를 다 매칭을 시켜서 서로 다 호응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없지는 않은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징 어휘를 주목하라. 자, 요것도 제가 논리의 오류가 계속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어휘가 나오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다? 노트 정리를 따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틀린 문장 빈출 유형을 파악하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요, 꽈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요 구조 안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을 저랑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거니까요. 물론 1회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많이 틀리실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6회가 될 때까지 내가 맞추는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목표로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어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간혹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는 중국에서 계속 살다가 오셔서 어법적인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는 나 HSK 시험 자체가 처음이에요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만 개념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건 무엇이 있다라는 거다? 수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기본 토대가 될 거예요. 항상 이 친구들을 먼저 찾아주셔야 여러분 뼈대가 잡혀요. 자, 그러면 수어를 먼저 기준으로 수어의 뒤에서 어떻게 수어를 했는지 보통 결과를 보충해주는 친구들을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정도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이런 것들 실향보어 다 어디에 온다? 수어 뒤에 온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어의 앞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부사어와 부사는 다르다는 거 4급, 5급에서 조금씩 배우고 오셨죠? 자, 일단 부사어에는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어라고 하는 건요, 자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은 누구누구가 있다? 바로 부족에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부족에다. 자, 뭔가 얘네들이 빠지면 뭔가 부족해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겠죠. 부족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사죠. 뭐 이미, 이징, 모두, 또, 뭐 시간 부사, 뭐昨天 이런 단어들 다 부사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뭐뭐 하고 싶다, 想, 하려고 한다, 要 이런 조동사들. 자, 그 다음은요, 개사. 여러분 개사는요 전치사라고 하죠. 개사의 특징은요, 예를 들면 짜이가 대표적이긴 한데요. 뒤에 뭐와 같이 호응한다? 명사와 만나서 구의 형태로 쓰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뜨란 친구인데요. 자, 뜨는요 누구의 앞에 위치한다? 수어 앞이어야 되는 거죠. 부사어니까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심리동사가 앞에 쓰여서 뭐뭐하게 수러한다. 보통 수어를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부족의 더 부사어는 어디에 온다? 수어의 앞쪽에 위치한다. 간혹가다 주어의 앞부분에 위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어를 기준으로 부사어는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앞에 다 관형어가 보입니다. 자, 보통 주어와 목적어는 명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어는 결국 누구를 수식하는 것이다?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무엇무엇의, 뭐뭐한, 또는요 양사로 뭐뭐한 명사, 뭐뭐의 명사, 몇 개의 명사 이렇게 수식할 때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형어의 위치는 어디다? 보통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 즉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떠한 명사다라고 수식할 때 쓰이는 것을 바로 관형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면요. 주어, 수어, 목적어를 찾으실 거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성분들은 수어 뒤에 있는 것이 보어.
자, 그 다음은요. 수로 앞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부사어인데 보통 누가 있다? 부족에다. 자,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가 주로 명사일 때 꾸며주는 것들을 관형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예시를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정지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보세요.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아보시고요. 한번 성분을 세세하게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어 찾으셨나요? 자, 우선 샤마샤마떠가 단서예요. 뭐뭐한 영화. 자, 요게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러가 있다, 쩌가 있다. 그럼 요건 보통 수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샤마샤마떠 인상 하고 요게 바로 목적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보기 전에 해석을 해볼까요? 영화는 인상을 남겼다. 자, 문장이 오류가 없는 것 같죠? 그럼 나머지 성분 확인해 볼게요. 나쁘. 자, 지금 뭐죠? 양사. 뒤에 명사 꾸며줄 거예요. 그 다음에 관위 나오면 여러분 뒤에 어디까지요? 역사에 관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관한 전체 다 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세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 관한 영화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인 게 맞겠죠. 자, 게이가 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구 형태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 사람에게 수로 앞에 지금 전치사 구 쓰인 거 보이시죠? 자, 이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깊은 인상을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독해를 빨리 하려면 주, 술, 목을 빠르게 찾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땅 보이면 어디까지 묶는다? 셔머셔머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전치사 구가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 주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뒤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나즈, 자, 그 하얀. 자, 어디가 주어다? 여기가 주어가 되겠다. 샤오고 주어. 자, 그 다음은요. 갑자기 부사, 시향, 전치사 뒤에 명사 묶어서요. 나를 향해가 되겠죠. 그럼 누가 수러다? 뒤에 있는 파오가 수러가 되겠다. 그리고 꾸얼라일러. 자, 왔다. 방향보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요. 누가? 강아지가 뛰었어. 근데 뛰어서 왔어 라는 결과까지 표시가 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 가볍게 살펴보셨죠? 저랑 앞으로 일부분을 푸실 때나 그럴 때 다 이렇게 쪼개서 보는 연습을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일부분 시작해 볼까요? 네, 독해 일부분, 앞에 있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오류의 종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주어, 수어, 목적어 또는 다른 성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자,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진 않는지, 또는 많진 않은지, 많거나 적거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은요. 자, 또는 여러분 호응 구조가 중요하다. 어휘 간의 호응, 그리고요. 접속사나 특수구문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이 맞다면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쓰임이 맞게 쓰였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 아주 많이 출제하는 게 논리상의 오류가 있으니 자, 여러분이 특수 표현들, 어휘들, 쓰임을 또 아셔야 될 테고요. 해석을 꼼꼼히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하나씩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정답 부분은 제가 일단 정답이 나오는 데까지는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51번입니다. A예요. 新来的同学给我们留下了深刻的印象. 자, 앞에서 제가 예시 들었던 거랑 비슷한 문장이죠. 자, 어떤 새로 온 학생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주어로 등장했죠. 무엇을요? 인상을 남겼습니다. 깊은. 자,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죠. 中国丝绸业的繁荣得益于高潮的纺织技术. 자, 우선 어디까지요? 자, 이 번영까지가 되겠죠. 중국의 비단 사업이죠. 비단업의 번영은 자, 뜨이위 외우셔야 되죠. 뭐 덕분이다 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무엇 덕분이다? 뒤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아주 고도의 방직 기술 덕택이다. 자,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요. 위광 루. 자, 루 나왔어요. 루 什么什么一般像什么什么一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을 흐르는 물과 똑같다. 흐르는 물과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수어가 등장을 안 했어요. 달이 주어가 달빛이 주어가 되겠죠? 자, 찡찡떠. 자, 뒤에 수어가 보입니다. 누가 수어예요? 요게 수어죠. 시에 쏟아지다라는 건데 어디에 쏟아진다? 뒤에 샹 장소 명사 묶어 주시면 되겠죠? 어디에? 이 잎이 넓게 펼쳐진 잎사귀 위에 조용히 쏟아졌다. 자,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我第一次见面他在一家咖啡馆里那里的气氛很好딱 봐도 이상한 거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볼까요? 자, 우선 我第一次见面 보셔야 돼요. 자, 이합사. 자, 이합사는요. 동사 수러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합쳐져서 동사처럼 쓰는 형태였었죠. 자, 그럼 이 이합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또 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뒤에 누가 있나요? 다, 그를 만나다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성분이 남용, 중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지워야 되겠죠? 누구를요? 见面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52번입니다. A. 益生菌能抑制有害菌群的生长，使肠道菌群保持平衡. 자, 우선 주어 여기까지네요. 능 뒤에는 수러겠죠. 자, 뭘 할 수 있다? 뒤에 어떠한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자, 이 단어 모르시면 어떤 균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요, 바이오틱스. 자, 이렇게 여러분 뭐 자주 나오는 단어 정리해 주시면 될 텐데 몰라도 패스할 수 있겠죠. 억제하다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균류의 생장을 막는다. 자,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뒤에 보니까 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로 하여금 자, 장따오는요, 장을 얘기하죠. 장따오에 있는 균, 대장인 대장균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들이 保持平衡 중요한 표현이죠. 자, 뭘 유지하게 한다?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실 자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这款产品是一个团队设计的由刚毕业的研究生组成. 자,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这款产品까지가 좋아져. 자, 여러분 슈이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A 是 B라는 건요. A equal B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일치하는 내용인지 문맥상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거 도안도의 어떤 팀이 디자인한 것이다. 자,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상품 디자인한 것.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나요? 자, 요 뒤에는 구성 요소가 와서 요, 什么什么, 组成 이렇게 쓰인다는 거 패턴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주어가 지금 일단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주어가 올 경우는 뒤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오는 주어는 암묵적으로 무엇이다? 잔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상품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막 졸업한研究生 뭐예요? 대학원생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다. 큰일 날 소리죠. 그럼 주어가 명시가 돼야 되는 문장이었네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는 团队가 주어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这个团队由刚毕业的研究生组成. 그래서 이 팀은 이러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어가 꼭 빠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성분이 결여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53번 A. 节日里的公园处处都是呈现着一派生机勃勃的景象. 자, 우선 여러분 저는 하나의 패턴이 발견을 됐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명절에 공원의 곳곳은 모두 다 무엇이다 수러죠. 근데 보니까 수러가 하나 더 보입니다. 누구죠? 정시엔저 보이세요? 자, 정시엔 중요한 단어가 외워두실게요. 드러나다 라는 뜻인데요. 뭘 드러냈다? 정시엔, 징샹 세트 단어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광경, 전경을 드러내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원 곳곳은 넓게 펼쳐진 도처에 생기발랄이라는 뜻이죠. 즉 생기가 넘치는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가 될 테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죠. 전 요걸 지울게요. 그래서 정시엔징샹 요걸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A죠. 全球1/3的鲨鱼因被过度捕捞而濒临灭绝. 자, 우선 주어 어디까지죠? 什么什么的鲨鱼까지죠. 자,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어는 in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누구 찾으셔야 되죠? 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호응은 문제가 없으니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나친, 자, 이거는 무는 잡는 거, 포획하는 거잖아요. 라오는 떠내서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거, 물고기를 잡는 걸 뜻합니다. 자, 지나치게 잡는 것 때문에 삔린 중요한 단어예요. 삔린은 어디에 인접해 있다도 가능하고요. 어떠한 상황이 임박했다도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에 임박했다? 멸절,
지금 멸종이 되겠죠? 멸종 위기에 처했다. 濒臨灭绝 자주 쓰이는 호응 패턴이니까 이것도 여러분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濒臨灭绝할 위기에 처했다까지 되겠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요. B. 中华白海豚十分珍惜素有水上大熊猫之称. 자, 주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바이하이톤, 하이톤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돌고래입니다. 자, 중국의 흰 돌고래는 굉장히 희귀하고 진귀합니다. 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수요. 자, 수는 여러분 예전부터 줄곧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줄곧 있어 왔다. 그래서 수요, 什么什么之称 아예 세트로 봐주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 수상의 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즉 별명 같은 것이 있었다. 별칭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호응 구조입니다. 자, 그럼 앞에 주어는 이미 중복이 됐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C입니다. 广运是中国现存最完整的一部运输之一. 자, 왠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오류를 찾았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실이 보이면 여러분 우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A와 B가 서로 일치하는 내용인지. 자, 보겠습니다. 광윤이란 작품이네요. 자, 이것은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무엇이다? 하나의 윈슈다까지 나왔는데 윈슈 중에 하나다. 선생님, 윈슈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해석으로 갔을 땐 맞는데 직독직해보다 우리는 어순,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지금 누가 보이세요? 이쁩니다. 한 권 중에 하나, 우리 이런 말 하나요? 한 장 중에 하나다 이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什么什么之一는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즉 오류 문장 패턴 중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 기록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삭제? 저는 之一를 삭제할 것 같아요. 또는요, 뭐 이쁘로 삭제하셔도 되겠죠. 最完整的运输之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5번. 桂林山水宛如一幅连绵不断的画卷让人流连忘返.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완루 하면요. 마치 무엇 같다. 시향과 같은 단어죠. 자, 우선 무엇과 같다. 하나의连绵不断 여러분 이거 계속 무슨 단어 유추하실 수 있어요? 끊이지 않는다라는 단어죠. 그 한 폭에 끊이지 않는 그림과도 같다. 보통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과도 같습니다. 자, 문제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그럼 누가 주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반복이라서 생략했나 보다 알 수 있겠죠. 자, 꾸일름의 산과 물, 이 자연 풍경은요.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듭니까? 리오리엔 왕판. 자, 이건요. 떠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래서 빠져서 떠나는 것을 잊어버린다.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 자, 문장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B입니다. 자, 윈和银是艺术家张宽耗费半年时间完成的令人震撼的作品. 자, 역시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뭐 확인하자? A 是 B 구조 확인하자. 자, 이 작품은 예술가인 짱宽이 자, 뭘 써서요? 耗费时间. 자, 보통 시간 같은 것을 소비한다, 소모한다 할 때 耗费时间 쓰죠. 자, 반년이란 시간을 써서 완성한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그럼 이것은 작품이 맞기 때문에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입니다. 자, 王国珍是中国当代著名诗人，他的诗歌深受青年读者的青睐. 자, 우선 이 사람은 자, 앞에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당대 유명한 시인이다. 자, 일단 일치하죠. 시인, 유명한 시인. 자, 他的诗歌. 자, 요게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는요. 深受 뒤에 누가 보이죠? 青睐. 자, 이제 5급은 深受 환영 패턴이었다면 6급부터는 계속 青睐로 바뀌어서 등장을 할 거예요. 深受 青睐 사랑을 받다, 환영받다 비슷한 패턴이겠죠? 청년 독자들의 사랑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런 패턴이겠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네요. 그럼 정답은 뭐다? D다. 시험장에 가서는요, 앞에 게 너무너무 정확할 경우는 안 보셔도 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일단 받점이 등장합니다. 자, 바 뒤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리고 이 명사를 어떻게 수러하다니까 수러 뒤에는 다른 기타 성분이 온다. 그래서 수러 뒤에는 짜이, 따오기, 청 이런 전치사 구 형태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청이 쓰였네요. 자, 업무를 부담으로 삼지는 말아라. 자, 그 다음 위치가 나옵니다. 자, 위치가 있으면 여러분 세트 단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위치 A,
뽀루 삐. 자, 요게 세트예요. 자, 일단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위치랑 삥체가 보입니다. 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 오답이다. 자, 이런 문제는 땡큐죠. 빨리 체크하고 틀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더비 만위엔 하면요. 도피하고 원망을 하다. 자, 그 다음은요. 삥체. 찌지 적극적으로 가서 마주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 위치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바로 A를 하느니 차라리 B하겠다.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뿌루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뿌루는 A, 뿌루 B 하면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자, A가 B만 못하다가 아니죠? B가 낫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A보다는 B가 낫겠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A를 하느니 B 합시다. A를 하느니 B를 선택하겠어? 자, 이런 구문력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뿌루를 넣어서 맞는지 볼게요. 자, 도피하고 원망을 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적극적으로 가서 마주하는 게 낫겠어. 자, 우리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뿌루로 바뀌어야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죠. 众所周知. 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叶子是绿色植物制造养分的重要器官. 자, 우선은요. 잎사귀는 자, 뒤에 있는 것과 확인해야 되겠네요. 녹색 식물이 制造 뭘 만들어낸다? 양분을 만들어내는 중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잎사귀는 녹색 식물의 중요 기관 일치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B입니다. 草原上的天气. 자, 变幻莫测. 자, 变幻莫测 한다는 건요. 변화가 예측이 안 되니까 변화 무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어는 부정 형태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测는 예측하는 거잖아요. 한자를 모를 경우 이렇게 유추하는 것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초원에서의 날씨는 변화가 무쌍한데요. 깡깡하이 징콩완리. 좀 전까지만 해도 뭐 했었다? 징콩 하늘이 맑아서 만리가 보였대요. 아주 구름 한 점이 없었는데 转眼间就 자, 우윈 미보라. 자, 봅시다. 转眼间 눈을 돌린 사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어떻게 되었다? 자, 먹구름이 가득 덮이게 되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巴金到了晚年仍然才思敏捷精力充沛创作出了许多优秀作品. 자, 빠진이란 사람이 자, 노년이 되자 노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 여기서 자이는 자이스예요. 그 재능과 사고가 되는 거죠. 즉 글 같은 거를 창작해내는 그 순발력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즉 창작 구상이 굉장히 여전히 빨랐고요. 또 찡리하면 에너지죠.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주어가 계속 빠진이 되겠죠.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우수한 작품을. 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D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爷爷年纪大了眼睛不太好不戴眼镜都看得不见东西. 자, 버벅대는 데서 힌트 드렸는데요. 자, 확인해 봅니다. 우선 할아버지가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으면 자, 전제 조건이죠. 자, 요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끼지 않으면 이것은 자, 칸더부지엔 여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수러 뒤에서 가능보어 형태인데요. 가능보어는 긍정, 부정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성분이 남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맥상 보면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더를 삭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자, 57번입니다. 未来贵州已经成为中国最大的火龙果标准化生产基地. 자, 未来 하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문장이 될 건데요. 자, 贵州已经成为 자, 뭔가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자, 확대해서 봅니다. 자, 우선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집중을 해주실 거예요. 자, 미래 시제가 있는데 뒤에도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는지 또는 과거 시제가 나왔다면 뒤에도 과거로 일치하게 나오고 있는지 논리를 여러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봅시다.贵州란 지역은 이미 되었다. 자, 이증은 언제 쓰인다?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에만 쓰인다. 그럼 시제가 충돌을 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되었습니다. 중국의 최대의火龙果 그 용과라는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용과의 표준화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예요.
앞으로 될 것입니다니까요. 짱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짱정웨이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제를 일치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빈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바로 논리의 오류 예시였습니다. 58번입니다. A. 中山装既吸收了西服的部分优点，又体现鲜明的民族风格，显得庄重而不死板。 자, 우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계속 보면 돼요. 보니까 시푸나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자, 이 옷은요, 찌 나왔습니다. 그럼 찌가 나왔다면 뒤에 여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A 하면서도 또 B 하기도 하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합니다. 라는 세트입니다. 그럼 문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뭘 받아들였습니까?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양복의 일부 장점을 받아들였고요. 또, 티시엔. 자, 뭐가 잘 드러났습니까? 뚜렷한 민족적인 스타일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요, 显得 뭐해 보인다? 庄重 아주 위험이 있어 보이고, 또, 不死板 그렇지만 또 고리타분해 보이지도 않다. 구닥다리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고리타분해 보이지도 않는다. 자, 문장 뭐 오류 없어 보이네요. 자, B로 갈게요. 早在公元前2800年，中国人就开始种植大豆了，至今已有将近5000多年的历史了。 여러분, 전 이상한 걸 찾았거든요.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일찍이 언제? 기원전 2800년에 중국인은 벌써부터 시작했대요. 뭘요? 종줄. 뭘 재배하는 걸? 콩 재배를 이미 시작을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쭈찐. 자, 오늘날까지 와서 이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런 표현 집중. 자, 어림수 표현, 어림을 나타내는 부사어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림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대략, 따까이 또는 따위에 이런 표현들 있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어림의 표현은 2번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뒤에 누가 등장해요? 5000여 하고 또 어림의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어림의 표현이 2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오류가 되겠고요. 의미적으로도 충돌을 해요. 한번 볼게요. 찌양진 하면 곧 다가간다.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또는 넘어섰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5000여 년이 넘는으로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 삭제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셔야겠습니다. 요것도 또 하나 자주 출제된 빈출 유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9번입니다. 雪豹原产于亚洲中部山区，主要分布在中国天山等高海拔山地，是国家一级保护动物. 자, 뭔지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자, 방금 雪豹는 뭐다? 동물이다. 알게 되었네요. 자, 우선 보니까요. 원산지는 아니에요. 동물이니까요. 여기에 주로 서식한다.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소니까요. 샨취 지역, 장소 맞네요. 아시아 중부 산간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요. 주로 분포자의 또 분포 지역은 어디다? 중국의 텐산 지역 같은 해발이 높은 산간 지역이다. 까지 문제 없어 보이네요. 또 雪豹 주어는 똑같나 봐요. 이것은 국가의 1급 보호동물이다. 계속 일치하고 있는 문장. 자, 오류 없고요. B입니다. 扬州市中国雕版印刷术的发源地，是中国唯一一个保存全套古老雕版印刷工艺的城市. 자, 역시 이것도 도시인가 봐요. 볼게요. 양조라는 곳은요, 중국의 그 인쇄이긴 한데 새겨서는 조각 인쇄하는 거 있죠? 조판 인쇄술의 발원지, 근원지입니다. 자, 문제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반복이에요. 자, 양조우는요, 중국의 유일한 또 하나의 무엇이다? 뭘 보존하고 있대요? 바로 전체 옛날 띄어반 인쇄에 대한 예술을 보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일치하죠? 그래서 양조는 도시에 일치하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 오류가 없는 문장이다. 자, 넘어갈까요? C. 一滴水只有放进大海里才永远不会干旱. 그 다음에 一个人只有当他把自己和集体事业融为一体才能最有力量. 자, 一滴水, 물 한 방울은요, 只有 보이면 누구 찾는다? 才 찾아야 된다. 자, 그럼 뒤에도 보니까요, 역시 只有 그리고요,
차이가 보입니다. 자, 이제 문장 구조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유일 조건이 A에 들어오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B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조건절인데요. 자, 물 한 방울은 오직 바닷속으로 넣어줘야만 그래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하나의 사람은요. 사람 한 명은 자, 자, 어디까지 가나요? 자, 다 빠지지 자기와 전체 사업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最有力量 뭐가 있게 된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D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역시 확대해서 봅니다. 자, 公司举办的高素质强技能系列讲座进一步提高了员工的综合业务素质和业务水平也得到了提升. 자, 우선举办한 뒤에 보니까 讲座까지 걸립니다. 자, 회사에서 개최한 자, 소질, 자질을 높이고 기능은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유형의 강좌는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提高 한다는 건 提高水平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럼 무엇을요? 직원들의 종합적인 업무 소양, 업무적인 소질 자질과 업무 수준을 끝나야 되죠. 자, 提高了 수준, 提高了 수질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예, 들었다올러 갑자기 목적어 뒤에 수어가 나옵니다.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럼 뒤에 또 보니까 들었다올러 티셩 무슨 말이에요? 또 향상되었다, 올라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중복된 거죠. 수어가 중복된 성분 남용된 패턴입니다. 그럼 누굴 지운다? 요거 없애주는 거죠. 지금 티가올러가 있는데 요게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해석해보면 이러한 강연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더 직원들의 종합적인 업무적인 능력과 업무 수준을 높여주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60번입니다. 土城香是中国特有的一种名贵药用植物它不仅药用价值高还可以用来制作香料 자, 우선은요, 요게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향료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중국의 특수한 하나의 유명하고 귀한 약용의 식물입니다. 자,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지금 누구예요? 두천시향 얘기하는 거죠. 뿌진 뒤에는요, 하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뿌진 하이, 뿌진 예 하면요, A 할 뿐만 아니라 또 비하다 추가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약용 가치가 높고 또 뭐 할 때 쓰인다? 향료를 만들 때 쓰일 수도 있다. 용라이 뭐뭐 하는데 쓰인다. 쓰임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용라이죠. 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B죠. 人心情好的时候血液中的免疫系统工作更为积极免疫物质比心情不好时尤其多所以情绪对人体抵抗力有一定的影响 자, 여러분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아마 요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같은데요. 볼게요. B가 사실 정답인데요. 자,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자, 여기까지는 구성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선 무엇이 주어져? 혈액 속에 있는 면역 체계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면역 시스템의 움직임이 주어입니다. 훨씬 더 뭐 하게 된다? 찌지, 활발해진다, 적극적이다라는 뜻이니까요. 활발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자, 免疫物质, 자, 면역 물질은요. 누구보다 心情不好时 기분이 좋지 않을 때보다 그럼 지금 생략된 건요. 마음이 좋을 때의 면역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마음이 좋지 않을 때보다 요치 또 요게 틀렸네요. 자, 우리 비교문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죠? A, B, B 형용사. 자, 이때 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쓰인다 안 쓰인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 자, 근데 쓴다면 누가 쓰인다? 저는요. 껑하이또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B와 쓰일 수 있는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는 껑하이또만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요우치가 와 있어요. 자, 요우치의 쓰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요우치는요, 특히란 뜻이기는 한데요.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자, 전체가 이러해. 그리고 요우치 뭐뭐뭐. 자, 부분을 빼와서
이 전체 중에 부분이 특히 어때라고 전체 중에 부분을 뽑아서 이것이 특히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요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비교문 구문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요, 뭐 그냥 好事多, 更多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기분은 사람의 인체 저항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60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복습인데요. 독해 일부분 복습은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유형을 모아보시다 보면 나중에 누적이 됐을 때 아, 이런 패턴이 자주 등장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전략과 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은 1회니까요.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6회가 될 때까지 우리 조금씩 실력을 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